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만에 또 뵙습니다. 지금 이제 MBS를 진행하고 있는데 마지막 시간에 이제 복제라는 것이 있어요. 뭐 복제 모든 게 이제 사실 다 복제인데 이제 오늘 이 복제가 뭔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되면 돈 관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복제를 이제 우리가 영어로 디프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리더들은요 이런 원어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 이 복제가 아메이 사업의 복제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에, 가장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왜 똑같은 걸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제가 꿈이 간절한 사람에게 복제의 의미를 빨리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스폰서나 업라인들의 그 성공을 인정하고 믿음이 있어야 이 복제라는 의미를 빨리 받아들이게 돼요. 성공자들의 지혜와 그 다음에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사업과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 번째는 반복에 대한 의미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복제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이게 결국 복제라는 건 반복해야만 복제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 큰 성공은 스포츠라든가 예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인, 명장, 명인 이게 보통 15년, 20년 동안을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거고 거기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자기만의 독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복제를 못 하고요. 자기 세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네 번째는 배수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복리 원리, 배수의 원리가 이 복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메이비 일반적인 이 일은 요즘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사업하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지금 뭐 프랜차이즈도 좀 어렵고 커피 전문점 너무 많아서 어렵다는 얘기도 지금 들어봤고 그다음에 통닭집도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 했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 하는 일들은 굉장히 앞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기업도 직원들 채용하기 어려운 거예요. 다 이제 AI나 로봇이 같은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 4차 산업혁명이죠.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뭐냐면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인기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수입을 상당히 창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90% 이상 되는 사람들은요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 다음에 자영사업도 굉장히 어렵게 돼요. 근데 우리가 참 이 MA 사업이 복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유일하게 보통 사람들이 꿈을 가진 보통 사람들이 훈련시켜서 리더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복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보통 사람들 여기 이 사업을 만난 분들은 다 꿈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이 꿈이 있는 분들이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리더로 만들어지는 과정 이것이 바로 복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어떤 비즈니스보다도 굉장히 성공할 수 있고 많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쉽기 때문에 가장 어렵다는 건 뭐냐? 내 꿈이 간절하지 못하고 내가 진짜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치 않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이 스폰서 더더군다나 뭐 너나 나나 별 차이도 없는데 너 어떤 때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스폰서 성공자를 만나게 되면은 아메이를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그 인정하고 대단하게 평가하지만 새롭게 만난 사람들은 사회 경험은 내가 적은데 나보다 공부도 적게 했는데 나보다도 능력이 적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복제하고 따라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요 아메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보면은 이 사업의 가치를 느꼈을 때 비로소
나를 낮추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졌을 때 비로소 복제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요. 이런 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무엇을 복제해야 되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성공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성공의 전제 조건은 뭘까? 일단은 이 크게 성공하는 것은요, 그룹이 있어야 돼요. 그룹은 어떤 문화가 있잖아요.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명문가 집안에 뭐가 있을까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전통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분들. 그러니까 내가 허튼 짓을 하고 싶어도 우리 가문에 먹칠할까봐 못하게 되고 자제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절제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성공이 뭡니까? 자기 절제를 잃지 않는 거예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우리 가문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혼자 그냥 자유로운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항상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다 있어야 되는데 이걸 극복하고 참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 참고 그냥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건 문화가 없는 집안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제품 잘 팔아가지고 수입 창출되는 그런 비즈니스 같지만 반드시 그건 아닙니다. 제품만 써도 소비자를 만들어가도 이 사업은 성공하는 비즈니스인데 이해를 못하면요, 이 복제 원리 이해를 못하면 진짜 이건 개망난이가 되는 거예요. 각자가 알아서 자기 하고 싶은 데 하다 보면 결국은 다 떠나게 됩니다. 왜? 이 복제라는 게 짧은 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짧게는 2년, 3년 걸려요. 이 의미를 깨닫는데. 근데 아까 그 4가지, 5가지를 아는 분들은요, 바로 이걸 복제의 의미를 빨리 깨닫기 때문에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거 4가지, 5가지를 내가 말씀드리면 그 깨닫지 못하면요, 이 복제는 3년 가도 5년 가도 10년 가도 몰라요. 방황하다 끝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그룹의 문화, 싱킹 그룹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여기에 정신세계가 있고 멘탈이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계속 스폰서로부터 계속 듣고 배우는 겁니다. 가문 있는 집안에 뼈대 있는 집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집안의 어른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우리 집안의 내역이 어떤지, 우리 조상은 어떤 분들인지, 정성이 많게 되면은 자부심 느끼게 되잖아요. 우리 그 가문에 임금이 몇 분이 배출이 돼 있으면 그 자부심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가문에 법관이 몇 명 있으면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그룹에 다이아몬드가 몇 조가 나오면은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이게 문화란 말이죠. 이게 정신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우리 싱킹빅 그룹에는 이런 어떤 문화, 하이하이 그룹은 이런 문화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정착되어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스폰서예요. 스폰서, 업라인 스폰서. 자, 우리가 스폰서는 이 사업 아메를 알려주신 분입니다. 어쩌면 존중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스폰서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없으면 내가 태어나지 못하듯이 내가 있다는 얘기는 이 스폰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자체만으로 존중받을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스폰서에 대한 어떤 경쟁 상대를 보거나 스폰서가 자기도 사회 경험 적다고 해가지고 무시하거나 진짜 이거는 가문 없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그리고 제대로 이 안면을 제대로 못 가르쳐 준 거예요.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스폰서는 업라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경험이 많고 그래도 꿈을 이뤘던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의 그래도 이런 분들이 성공을 했다면은 믿음이 생기는데 이런 성공자가 없었을 때는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나의 스폰서들이 차곡차곡 이렇게 성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되고, 크게 성공한 업라인을 보게 되면은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많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성공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다.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공의 조건에 반드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스폰서가 나와 스폰서는 신뢰관계가 구축돼야 돼요. 아메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 신뢰. 이것도 꿈이 있어야 꿈이 간절해야만 믿음이 생겨요. 맨 처음에는. 그러다가 비전을 보고 아메이사의 가치를 느끼고 스폰서가 이런 과정을 통해 성공한 모습을 딱 봤었을 때 그때 스폰서를 믿게 되고 스폰서를 따르게 되는 거죠. 이 단계 이전까지는 뭘까요? 내 꿈이 간절해야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멘토와 멘티 관계가 공존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스폰서와 나와 관계가 여기서 많은 관계가 신뢰 관계에 쌓이면서 노하우를 공유받았을 때 스폰서로부터 성공자들로부터 지혜와 경험을 내가 전수받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제품 팔아가지고는 안 된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메모하면서 또 물어보고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 스폰서들은 이걸 진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이게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시스템입니다. 자, 시스템은 뭘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고개러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책을 읽어라, 미팅에 참석하라, CD를 들어라, 제품 100% 애용하라, STP 하라. 이 5가지가 고개러입니다. 텍스트 에그가 이 시스템을 맺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MBS라 해가지고 성공의 8단계, 성공의 8단계를 꿈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제 마지막 부분까지 이제 공부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뭐 구체적으로 뭐가 하면 이거 하나만 설명해도 1시간, 2시간씩 걸리는데 이 8가지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A 스텝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아시고 또 모른다면은 스폰서한테 꼭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고개러가 뭔지 하는 것을 여러분 스폰서한테 꼭 물어보셔야 돼요. 상위 스폰서한테 꼭 물어봐가지고 이것을 꼭 실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0코가 있죠. 이건 실천 강령입니다. 이게 10가지를 우리가 실천해 옮겨야 돼요. 이 시스템을 공부하고 실천해 옮겨야 돼요. 공부만 끝나면 안 돼요. 대학에서는 공부만 하면 되는데 사업은 공부를 한 다음에 이걸 활용해가지고 실천해가지고 결과를 내야만이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여기가 뭐랄까? 나의 노력이에요. 이건 행동력입니다. 나의 행동력이 뒷받침돼야 돼. 이 모든 부분이 이 가로를 딱 하고 이 모든 부분이 이게 곱하기예요. 근데 이 곱하기인데 이 노력이 제로면 뭘까요? 빵이야 다. 이걸 많이 알아도 아셨죠? 이런 것 이 그룹이라든가 스폰서라든가 시스템인 중에서 뭐가 부족해도 내 노력이 10이면 10% 10배 이상 성장하는 거지만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도 노력을 하면 결과가 나오지만 이런 부분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빵이에요. 이게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복제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왜 요즘 어렵고 힘든지 신세한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내가 3년 전에 5년 전에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스폰서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고 멘토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현재 삶은 5년 전의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이런 부분에 탓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이걸 제대로 복제해 나가면은 어떨까요? 향후 5년 후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있다는 그 자체는 지금은 힘들지만 5년, 10년 후에는 분명히 나는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희망적인 분들이다. 여러분들은 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이 사업을 만난 분들, 이곳에서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굉장히 여러분들 희망이 있다.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배운 대로만 제대로 실천해 옮기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하다. 이거 많이 들었죠?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하다. 트렌드가 노력보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게 되고,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력하고 그리고 선택하였으면 집중 시간 투자하는 겁니다. 이것도 공식이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를 선택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선택을 제대로 했다면 노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하였다면 집중 시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하는 걸까요, 이게? 자, 검증된 선택을 해야 된다. 검증된 선택을 해야 돼. 자, 회사는 이미 60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검증됐어요. 그죠? 세계 최대 기업입니다. 모든 제품은 100% 환불이 될 만한 완벽한 제품을 생산한 지가 60년 됐습니다. 6년 된 것도 아니고. 저는 26년 전에 아멘을 만났을 때 1년 동안 비전을 못 봤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내가 이 사업을 비전을 보는 순간 33년, 미국에서 33년 됐다 그랬거든요. 한국 아메이는 4년 됐을 때 91년도에 한국 아메이에 들어왔고 제가 95년도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 아메이에 들어온 지 4년 후에 제가 사인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이 사업을 비전을 못 보고 또 하나의 내가 확신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에서 33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요. 저는 이 33년 역사에서 굉장히 저는 이 신뢰를 하게 됐습니다. 3년도 아니고 33년 됐다? 그럼 내가 알아봐야죠. 10년 넘어도 괜찮은 회사인데 33년 동안 계속 고속 성장하고 세계 최일류 기업이다? 내가 당연히 알아보는 거죠. 알아보고 그게 사실이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검증된 선택을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검증된 선택을 지금 이미 한 사람들이고 지금 만난 분들은 검증된 선택을 좀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은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고민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해를 한다면요. 이미 여러분들 사업가들은, 리더들은 집중적으로 시간 투자하면 되는 거고요. 이것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 파트너들한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지 중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새로운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믿고 하실 필요 있는 거예요. 검증된 선택. 26년 전에 33년 됐다는 아메를 보고 저는 믿게 된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것도 그런 걸 듣고도 안 믿고 의심했던 사람 지금도 안 믿어요. 지금 어떻게 살까요? 벌써 지금이 아닙니다. 15년도 힘들게 사는 겁니다. 자, 세월이 흐르다 보면 세월은 흘러가는 거예요. 언젠간 여러분 젊은 30대, 40대, 50대도요. 이 60, 70, 80 되어가는 겁니다. 어영부에다 그냥 훌쩍 가버려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젊은 나이에 이 사업을 만나가지고 복제 개념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고 검증된 시스템 완벽합니다. 60년 된 아메이 회사를 여러분들 믿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 사업을 안 해도 90% 이상이 아메이 제품 좋다라고 다 평가를 하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품을 누구한테 소개를 해도 절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제품을 우리가 쓰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공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에요. 성공한 사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믿지만 새로 오신 분은 저에 대해서 못 믿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예. 자,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이런 것을 제대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계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업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선택은 이미 이런 걸 다 알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오로지 여러분들은 진짜 집중 시간 투자해가지고 여러분 결과를 내는 리더가 되라. 이것이 지금 중요하다. 짐 노조스라는 사람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투자자입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약 3,000% 정도 수익률을 실현하는 분이에요. 조지 소로스하고 쌍벽을 이루면서 같이 이 공동 창업을 해가지고 펀드 운영에 3,000% 수익을 낼 만큼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와서 첫 마디에 뭐라 그러냐면 한국의 젊은이들이 편하고 안정된 일만 찾는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뭘까요 이게? 이분은요 전 세계 시장을 파악을 해 다니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전 세계 아마 50개국 정도를 이분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아마 많은 경험을 했던 분이고 그 다음에 시장 파악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저는 이분의 애를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분이 뭐라 하냐면 이 보통 사람들은요 이렇게 편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월급을 많이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적게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쫓겨나지 않는 철갑통 직장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어떻게 보면 공직 아닙니까? 아니 공기업 아닐까요? 신의 직장 공기업이.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공부만 해가지고 공무원 되고 공무원 해가지고 공기업에 들어가지고 많은 봉을 받고 요즘 직장 생활 할 만합니다. 왜냐면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날 쉬고 일요일 놀고 또 어떤 날 공휴일이 끼게 되면은 뭐 그냥 하루 또 쉬잖아요.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토요일도 일하고 일요일도 일하고 그랬었어요. 어쩌면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왜 정부는 물론 선진국이 돼가는 과정에서 그런 흐름도 있겠지만 왜 정부는 왜 일을 적게 시키면서 돈을 많이 주려고 노력할까? 왜 많이 주라고 할까? 왜? 자, 요즘 이제 토요일, 일요일 쉬죠. 그럼 정부는 이걸 촉진시킵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면 기업에서는 돈을 덜 벌겠죠. 그죠? 그런데 정부는 어쩌거나 소비를 촉진시켜야 됩니다. 소비를 촉진시키려면 일하는 시간만 노는 시간이 많아야 촉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적게 하면 기업은 돈을 덜 벌지만은 정부에서 봤을 때는 돈을 덜 벌든 많이 벌든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이 놀아가면서 가족들하고 어디가 돈 쓰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소비를 촉진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들끼리 얘기하면 이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요. 이게. 그래서 개인은 여가를 즐기지만 수입이 줄어들어요. 적금도 깨가면서 써야 될 상황이야. 내 아들, 딸이 뭘 사달라는데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적금 깨가지고 놀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1박 2일 어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손가락만 빨고 오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시간에 일을 한다면 돈을 버는 건데 돈을 못 벌고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휴일이 많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결국은 마이너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럼 언제 힘들까? 지금은 즐거울는지 몰라도 노후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이건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해요. 또 아주 빨리 성공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반대합니다. 물론 빨리 성공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젊었을 때 빨리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나이 먹으면 실패한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많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정말 경험도 많이 해야 되고 곧 시련도 겪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분들이 결국은 대기만성합니다. 이 대기만성이라는 뭘까요? 대기만성. 큰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만성,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큰 그릇은.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나는 그냥 학구방에서 살고 조그만 오피스텔에서 고생하면서 산다. 이거에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집이 불편해야만이 내가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집이 편안하면 안 나옵니다. 그죠? 집이 편안하면 안 나와요.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집이 따뜻한데 뭐 먹을 거 있는데 뭐. 근데 내가 먹을 게 있고 집이 불편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추위를 떠는 차라리 나가서 내가 뭘 해도 움직이는 것이 낫겠다는 사는 거죠. 움직이는 사람 건강에도 좋아지고 움직이면 돈을 얼마 버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제품을 전달하고 휴대폰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으면요. 집안이 편안하면서도 성공하는 사람도 뭐냐?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꿈의 실현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집에서 안 있는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대단한 거죠. 내가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집안이 편안한데도 불구하고, 집에 있으면 너무 아늑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누굴 만나는 거죠. 불편한 것을 내가 감수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노후에는 집안이 편안해야 돼요. 나이 먹으면 노년은 집안이 편안해야 됩니다. 그래야 노후가 안정됩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젊음이 있을 때 일도 많이 해보고요, 노력도 많이 해보고요, 경험도 많이 해보고요, 구상도 많이 해보십시오. 이건 재산입니다. 재산. 예. 그래서 이 쫓겨나지 않는 철갑통을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건 절대 없어요. 분명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극받지 않으면요, 동기부여 받지 못합니다. 동기부여 받지 못하면 분명히 자기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 잠자는 자신의 거인을 깨우라는 이 책이 있잖아요. 예. 이런 성공의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잠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을 많이 쌓아가면서 시련도 겪어가면서 이런 여러분들이 진짜 꿈틀대는 잠재력을 끼워놔야 돼요. 깨워야 됩니다. 직장을 구하기 힘든 이유는요, 인재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게 구직자 스스로가 자기 능력 개발을 하지 않고 자기 잠재력을 사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은요, 필요로 하는 인재는 오늘도 필요로 해요. 오늘도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이게 일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영사업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자영사업은 정말 자기 능력을 개발시키고 잠재력을 끊임없이 끌어냈을 때, 많은 경험을 해놨을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요. 세상 만물은 같은 이치에 있습니다. 친구를 잘 만나면 평생 즐겁고, 배우자를 잘 만나면 평생 행복하다. 직업을 잘 고르면 평생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통에 대한 부분, 이 시련, 참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만 겪을까? 이런 분들 혹시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다 겪어낸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여러분도 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보다 가장 어려운 사람보다 제가 더 어려운 과정을 겪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자격이 있습니다.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진짜 어떤 때는요, 20대 초반 때는 죽고 싶은 생각, 아무 생각이 없어. 철이 없었으니까 그냥 힘들다는 생각만 들은 거죠. 교통비 20원이 없어가지고 정말 우리 동생하고 자취했었을 때 빈대 잡아가면서 정말 그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지금 같으면 겪어야지. 멘토가 있었다면 겪어야지. 내가 이렇게 겪으려면 나중에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하니까 겪어야지. 그땐 그런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나 혼자 그 젊은 나이에 20대 초반에 많은 걸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때는 한강에 가가지고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 일기장이 지금 45년 된 일기장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이 가난은 절대 이 세대한테 물려주지 않겠다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크라운 한번더 되는 날 그 일기장을 공개하겠다고 내가 생각했는데 꿈을 실현해야죠. 자,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고통이라는 것은 누구나 이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이 통자는 겪을 통자. 그죠? 고자는 어려울 고자야. 그래서 이 통은 선택할 수 없어요. 통은. 아픔은 결과기 때문에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얼마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참아내면 결과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즉 선택에 따라서 고통이 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통쾌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뭘까요? 바로 우리는 고통이 아니라 언젠간 통쾌한 삶을 살아갈 날이 올 거라는 것을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수많은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선택을 참 수없이 많이 하죠. 선택을 많이 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땐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포기도 좋은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포기라는 건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의 지혜입니다. 이것도. 예, 버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 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조금 계속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사장인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육관 삼력 해가지고 금전관리, 시간관리, 건강관리, 표정관리, 감정관리, 목표관리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여러분들 금전관리에 대해서 제가 언제 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소홀히 하게 되죠. 이게 시간관리, 금전관리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목표관리, 뭐 건강관리라든가 이것은 뭐 여러분 스스로 이제 하는 거고 표정관리 항상 우리가 밝게 하면 되는 거고 감정관리 쉬운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내공을 쌓아야 되는 거고 그러나 금전관리는 바로 현실에 부딪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조금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전관리는 말씀드렸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부채도 내가 자산을 불려나가는 쪽으로 돈을 빌린다면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비용으로 취급했을 때는 이건 부채입니다. 그래서 자산인데 투자일 때는 우리가 이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재료비라든가 차량이 필요하고 스마트폰을 쓴다든가 노트북을 갖는다든가 제품을 구매 이거는 비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투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신다는 분이 나 돈이 없기 때문에 나 이런 거 못 사. 그건 사업가가 아니에요. 투자하고 비용하고 구분을 못하는 건데 투자하고 비용하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게 자, 이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달러빚을 얻어서라도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던져 가지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원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돈 안 쓰고 어떻게 돈이 들어올까요? 이게 비용은 뭘까? 예를 들어 볼게요. 비용은 뭐냐? 내가 책상이 있는데 더 좋은 책상을 사는 경우 식탁이 있는데 더 좋은 식탁을 사는 이건 비용이에요. 이건 내 돈 벌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 삶은 좀 윤택해지려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뭐 이불 하나 덮고 자면 되는 거지 뭐 꼭 뭐 좋은 이불 꼭 사야 되나요? 침대 없으면 어때요? 그냥 바닥에 자면 되는 거지. 아 이런 근데 그 돈으로 내가 노트북을 산다든가 내가 뭐 재료를 산다든가 스마트폰은 뭐 현대에 꼭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스마트폰을 산다든가 옷도 뭐 우리가 좀 잘 입고 다녀야 되니까 옷도 산다든가 뭐 이런 제품을 구매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면 하는 거 없으면 하는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어디서 내가 투자를 해야만이 내가 수입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돈을 아껴서라도 마서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없다면은 내가 500만 원을 빌려서라도 반드시 효율적으로 돈 관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나가는데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가구라든가 커피값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내접이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지 말아야 된다. 자, 두 번째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중물을 절대 쓰면 안 된다. 이런 걸 비용을 하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마중물을 절대 먹지 말아야 돼요. 마중물이 뭘까요? 이게 종잣돈입니다. 근데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돈을 빌려서 해야 되겠죠.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 투자해야 된다고요? 우리 자료비다 투자해야 되고 제품을 사야 되고 제품을 팔아야 되니까 제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종잣돈을 가지고 이제 마중물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마중물이라는 것은 우물을 팔 때 이렇게 한 바가지 물을 퍼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이게 한 바가지만 있으면 물을 무한대로 끌어올리는데 이 한 바가지 물을 목이 탄다고 그때 마셔버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요? 그 많은 물을 못 끌어올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품 판매
제품 판매한 금액을 별도 관리하셔야 돼요. 제품을 판매하잖아요. 그러면 제품 판매한 금액이 만일에 3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럼 꼭 뭐 좋은 데다 꽂고 은행에다 계속 누기는 어렵잖아. 저 같은 경우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 크리넥스 통 있죠? 크리넥스 통 이렇게 있으면 그래 통에다 그냥 집어넣으세요. 이거 가지고 한 달 정도 돼가지고 꺼내가지고 만약 30만 원치 샀다 제품을 그러면 내가 팔아가지고 40만 원 수입이 45만 원 수입이 발생됐다. 그럼 15만 원이 수익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 15만 원 수익이 생겼다는 걸 알아야지 내가. 그럼 내가 쓴 것도 있잖아. 상필품이니까. 그럼 어떤 때는 상품 쓰고 나니까 제품이 이제 수익금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산 금액이 얼마고 내가 써서 10만 원 비용 정도 쓴 걸 알아야 되고 나머지가 20만 원이 되는데 돈은 30만 원이 들었다. 그럼 10만 원 수익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10만 원 됐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계부를 여러분들 크든 작든 다 써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금전전략부, 뭐 가계부죠. 이런 거 꼭 쓰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다릅니다. 이 가계부를 쓰시는 분들은 생활 패턴이 다릅니다. 내가 비용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가는 거 있죠. 재정 항아리 보게 되면은 내가 한 달에 난 뭐 그렇게 못 써 그러는데 재정 항아리 체크하다 보면 30만 원 40만 원 그냥 쓰는데 나는 10만 원도 안 쓰는 것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돈을 이제 그냥 계획 없이 막 쓰잖아요. 가계부에서 안 쓰고 하루 저녁 아침 저녁에 딱 저녁에 가가지고 가계부를 내가 뭐 이렇게 수입이 뭐 100만 원인데 뭐 써가지고 만약에 10만 원을 썼다. 그럼 열흘밖에 못 쓰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 전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돈이 더 지급할 때 하더라도 돈이 얼마나 부족하다 알아야 되는 거고 돈이 얼마나 남느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 가계부를 저도 한동안 오랫동안 써봤던 사람이에요. 이걸 쓸 때하고 안 쓸 때하고 굉장히 달라요. 돈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은 막 안 써도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는 한 번씩 이걸 정리를 해. 내가 씀씀이를 체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현명하게 빌려라 돈을 빌릴 때 현명하게 빌려라. 이건 뭐냐? 무분별한 이런 카드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카드 뭐 위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게 불필요한 통장 절대 쓰면 안 돼요. 예. 가능한 빚은 짓지 말아야 됩니다.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빚을 진다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투자 용도로 쓸 경우하고, 투자 용도 써야 될 경우. 내가 이거 돈을 빌려가지고 어디다 뭘 투자해가지고 만약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500만 원 들어오는 게 확실하다. 그건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건 투자죠. 근데 내가 지금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요. 지금 제품을 사가지고 하는 것은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1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지금은 현재는 80만 원밖에 안 남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어때요? 장기적으로 5년, 2년, 3년 후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빚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 카드 사용을 절제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돈이 이제 어떤 분들이 돈이 막 째니까 은행에서 안 빌려줄 거 아니야. 내가 신용이 아직 안 되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안 빌려주죠. 1금융도 안 빌려주죠. 2금융 안에서 웬만큼 담보는 있어야 빌려줘요. 그러니까 담보 없는 사람들이 빌려주는 게 뭐냐면 길거리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카드 와리깡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예? 절대만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 저기 서울역 같은 데라든가 종로이 같은 데 보면 나오는 사람들한테 예? 뭐 담보 없어도 돈 빌려줍니다. 절대 어떤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데서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니까 와서 여러분들 돈을 만약에 500만 원 빌리잖아요. 돈을 가지고 가도요 그 사람들 못 만나. 33% 40% 이자를 물립니다. 나중엔 별일 다 생겨요. 그래가지고 500만 빌려도 3천만 원, 4천만 원 빚을 밀리는 경우 많아. 나중에 진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규제를 하긴 하는데 어쩌거나 이건 절대 길거리에 돈 빌리지 마시고요. 진짜 1금융권이나 2금융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서도 여러분 담보가 없으면 안 빌려주니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쩌거나 간단하게 몇백만 원 필요한 돈들은 사업자금을 쓸 때는 반드시 이 제도권 금융기관에 꼭 여러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
자신의 먼저 지불하. 이건 쓰다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은 남은 돈을 써라. 이게요. 신용카드 외상구입 절대 하지 마십시오. 수입이 많이 들어올 때 그때 해도 되고 카드 같은 거 함부로 쓰지 말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습관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이게 뭘까? 동전 같은 아무나 막 두는 습관들. 여러분들 뭐 100원짜리 50원짜리 그냥 돈 가치가 없다 보니까 그냥 10원짜리 그 동전이요 만드는 비용이 2-30원 들어가. 그게 어떤 사람이 이걸 녹여가지고 그냥 파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법으로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동전을 그렇죠. 제가 말씀드려요. 여기 세지 말아야 된다고. 내가 이 그릇이 세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100원짜리, 1원짜리, 10원짜리라도요. 여러분 조그만 저금통에다 계속 넣으세요. 그냥 계속. 주머니 있으면 집에 가서 딱 넣는 습관을 들려야 돼요. 함부로 그 동전 함부로 여러분들 저 활용하면 안 돼요. 책상 마련해 놓고요. 오면 저도 그래요. 저 저금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면 100원짜리 뭐 500원짜리 있으면 거기다 딱 집어넣어요. 택시 타는 습관 같은 거, 커피 마시는 거, 담배 사는 거, 담배 끊으시고 커피도 여러분 우리 아메 커피 꼭 드세요. 술자리 식사. 자 가면 술자리 가서 먼저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요. 식사 먼저 계산. 아유 자기가 갑부예요. 그러지 마세요. 먼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돈의 허덕이나 악순환에 벗어나라. 생활비를 줄여야 돼. 더 싼 집으로 이사 가야 돼. 정기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은 줄여야 되는데 여러분 지출 내역을 쭉 체크해가지고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걸 체크해가지고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돈과 가치는 같지 않습니다. 버핏이 워런 버핏은 이런 얘기했어요. 버핏은 부자인데도 돈을 극도로 아낀다 그랬어요. 그의 전략은 싸게 사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무가치한 데다 돈을 쓰지 않는 거예요. 예. 가치 있는 데는 돈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거 이제 금전 관리도 요 정도만 하고 이제 여러분들 좀 중요한 것만 먼저 핵심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요 정도로 드리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답은 간단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걸어온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사업자들이니까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3년의 길을 따라가면 3년 동안 성공하고 5년의 길을 따라가면 5년 동안 성공하고 10년의 길을 따라가면 평생 성공한 길을 가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라. 성공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롤모델로 삼고 자신의 행동과 비교해가면서 따라라. 우리 여러분들은 그거 알잖아요. 왜 그래야 되는지.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시스템을 복제하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시스템 고개로 복제해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탱코와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A스텝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학습을 한 내용들을 실천에 옮겨야 돼요. 실천에 옮겨서 첫 번째 5150 이거를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5명의 소비자들을 애비어들을 계속 찾아내라. 그죠? 신규 5명을 찾아내라. 두 번째는 매월 15명의 골드 소비자들을 만들어 나가라. 그 다음에 내가 SP 될 때는 최소한 그룹원이 50명 정도를 만들어 가라. 이게 이제 아메에서 낸 지침이고 우리 그룹에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죠. 요걸 이제 우리가 실천에 옮기고 이걸 복제해 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 브론즈 핀. 자, 우리한테 아주 찬스고 기회입니다. 우리는 일단 내내글을 만드는 이 사람들이 되자. 그래서 1단계에서는 10만 원씩 쓰는 사람 4명. 나가 10만 원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50만 원이 돼요. 50만 원은 30만 PB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가 돼요. 그래서 수입은 10,000원 이상의 수입이 들어온다. 이게 아주 기초 개념입니다. 2단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30만 원 쓰는 사람들을 내가 30만 원을 쓰게 되면 이분들도 그렇게 되고 싶겠죠, 그렇죠? 이게 30만 PB씩. 그래서 이게 이제 1단계예요. 그러면 150만 PB가 되기 때문에 9%가 돼요, 내가. 그리고 이분들이 3% 되기 때문에 이게 브랜드 파운데이션이 됩니다. 이게 브랜드 파운데이션. 이렇게 되면 브랜드 빌더가 가능하고 우리가 빌더가 되게 되면 사업을 절대 그만두질 않아요. 그 다음에 에머럴드가 되고
노비가 되고 다이아몬드 가는데 쉬운 거예요. 자, 요 브론즈 펜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자, 진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장바구니 SOP죠. 반드시 한 달에 5명 이상을 신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60명 정도를 50에 60명 정도를 장바구니를 만들어 놓으면은 600만 PB가 매달 그냥 첫째 1일 날 딱 600만 PB 딱 지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매달 600만 PB 딱 좋겠죠. 그냥 아주 1000만 PB가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장바구니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2030년도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 사업하시는 분은 당연히 뭐 되겠죠. 앞으로 지금 사업하시는 분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사업을 할 사람들도 충분히 3년에서 5년이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늦어도 5년 정도 열심히 한다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까지 갈 수가 있고요. 안 돼도 6, 7년이면 충분히 되는데 지금 10년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는 지금 이런 정신을 해나간다면 우리는 무조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된다. 그러면 2030년도에 A70 해가지고 아메 70전 해가지고 라스베가스 초청받아 가잖아요. 저는 2050년 저 A50에 초청받아갖고 A60에 초청받아 갔어요. 2번을 저는 다녀봤습니다. 여기 이제 60에는 이제 김성원 사장하고 같이 이제 했었죠. 자녀들도 같이 갈 수 있게 상속자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A70에는 지금 2021년도가 이제 내년이면 이제 되기 때문에 이제 9년이 남은 겁니다. 충분합니다. 이게. 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면 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수입이 최하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됩니다. 한 달 수입이 2천만 원 이상 돼요. 그럼 한 달 수입에 2천만 원 정도 어디다 다 쓸 거예요? 맨 처음 1, 2년 정도는 쓰고 싶으면 많을 거 빚도 있으니까 빚 갚아야 되겠는데요. 한 3년 정도 하면 이제 쓸 데가 없어요. 그럼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노버트 기요사키의 1분면, 2분면, 3분면, 4분면 중에서 이제 4분면이 넘어는 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1분면에서 직장인들이 85% 1분면에서 2분면을 걸치지 않고 바로 3분면 사업가 비즈니스 오너로 갔다가 여러분들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정도되면 이제 4분면 투자자로 바뀌어요. 인베스트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런 꿈을 여러분들 안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직장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직장에서는 50 전에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평균 직장 은퇴가 51세입니다.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공기업이 55세까지 갑니다. 나머지 100세, 45년은 뭐 할 거예요? 50년 동안 뭐 할 겁니까? 이제는 제가 5년 전까지만 해도 재수 나쁘면 100살을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재수 좋으나 나쁘나 100살은 기본이에요. 재수가 나쁘면 120살까지 산다고 그래요. 요즘은 20년이 그냥 또 늘었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런 생각을 제대로 이 현실을 인지하는 분들은요, 잠을 못 이루는 거야, 지금. 이게. 아는 사람이 잠을 못 이루어. 못 이루는 사람은 잠을 잘 자. 나중에 어떻게 될 망정. 근데 우리는 5년만 고생하면 50년, 500년을 우리가 진짜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수입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야. 람보르긴, 포르쉐, 내가 돈이 있으면 가서 선택하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똑같은 설렁탕을 먹는다 하더라도 소금 맛이 다르다는 거야. 아세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려요. 한투에 보건약국이 있었어요. 보건약국 사장이 밥을 사주러 갔는데 나는 고기를 사줄 줄 알았어. 모처럼 밥을 짜장면 먹고 짜장면을 사주더라고. 그러면 맛있다 해서 막 먹는데 그때는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부자가 수원의 가장 큰 부자인데 이 부자가 아니 자기네들 뭐 우리 직원들 밥 사준다 해야지 결국 짜장면집 가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 맛있다 그러면 드시더라고. 근데 그분은 진짜 돈 쓸 때는 제대로 쓰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돈 많다고 해서 뭐 매일 고기만 먹고 다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거야. 돈을 더 아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알았어요. 부자들을 해가지고 매일 잘 먹고 잘 쓰고 하는 게 아닙니다. 쓸 땐 쓰는 거지만 비용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그 마음을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부자는 그냥 부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부자는 주머니에 돈이 없습니다. 왜 돈이 없는지 아세요? 내가 적금을 95만 원을 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5만 원을 보태가지고 100만 원짜리를 내가 투자를 하려고 마음먹는 사람이 부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가난한 사고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95만 원 적금을 타면요. 내가 어렵게 3년 적금을 타시니까 5만 원을 쓰고 90만 원만 저금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저금한다는 건 참 중요해요. 그런데 꼭 투자를 하는데 100만 원짜리를 투자를 해야 된다면 이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500만 원짜리 되고 이 사람은 100만 원짜리 못 투자하니까 수입이 90만 원 남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차이는 배수로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부자는 이 5만 원을 빌렸기 때문에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예요. 부자한테 돈을 빌려는 돈이 없다 그러니까 얘 돈도 안 빌려주네. 내가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쟤는 돈도 날 안 빌려주네. 못 받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실제 돈이 없어요. 아주 돈 많은 사람 빼놓고는. 자,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들 배울 거예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적금 타가지고 50만 원 썼던 사람이에요. 부자 마인드가 아니었으니까 부자가 안 된 거예요. 남의 하면서요. 이걸 깨달은 거지 우리가. 아셨죠? 예. 그래서 세 번째는 진짜 우리가 여행이에요. 이렇게 되면 뭘까요? 최소한 다이아몬드 이상 되고 파운더스 EDC가 돼요. 예. 6레그가 뎁스가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비즈니스 클래스 탑니다. 비행기 타보셨죠? 2등석 타는 거예요. 그 다음에 EDC 정도 되면 1등석 퍼스트 클래스 탑니다. 20시간을 타고 와도 누워서 계속 깨어가면서 먹여줍니다. 그때 술 실컷 드세요. 비행기에서 좋은 와인 다 줍니다. 그때 좋은 음식 계속 나옵니다. 술안주 계속 들어옵니다. 과일도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게 아니에요. 요거 내가 딱 찍으면 거기서 직접 가서 나오는 게 퍼스트 클래스고 비즈니스 클래스입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인생을 한번 즐겨봐야 되고 이렇게 한번 대우를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저희가 20년 이상을 이렇게 대우를 받아보니까 여러분들한테 혈압을 올리지 않고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 한번 꼭 타보세요. 빚을 얻어서라도. 그래야 여러분들 그 맛을 합니다. 우리 김성훈 사장 사업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봤거든. 예. 그죠?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편안하고 20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도 누워가지고 음악 들을 거 내 마음대로 비도 마음대로 봐가면서 내 거를 승무원들이 정말 무릎을 꿇어가면서 대우를 해주는 그런 대우, 인정받는 그런 맛. 이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를 제대로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나를 낮춰야 됩니다. 겸손하는 얘기는 나야 인사자 이것도 겸손이지만요. 나를 낮추고 항상 배우는 자세. 스폰서를 존중하고 시스템을 내가 믿고 따르는 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정말 이런 부분을 잘 따라서 믿고 따라가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3년 5년 후에 여러분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분명히 가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수고도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